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이거를 이제 아시는 눈치를 채고 11시 반쯤 되면 이제 슬슬 나타나가지고 채팅창에서 몸 푸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11시 40분쯤 되면 한 3,000분쯤 오시더라고. 좀 웬만하면 좀 다 봐주세요. 그 필요한 것만 꽃감 빼먹듯이 보지 말고. 그 10시 반에서 좀 와서 좀 같이 좀 응원도 좀 해주고 방송도 같이 보고 앞에 하는 얘기들도 다 그럴 만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 뒤에서 그냥 딱 꽃감만 빼먹고 튀려고 그렇게 어떻게 그런 얍살한 소비를 합니까? 예, 그렇게 잠깐 시간을 끄는 동안 3,000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소식 하나 잠깐 전해드리고요. 문 까는 시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검찰 통신정보 조회 끝이 없다.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 또 이런 문자가 왔어요.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귀하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였으므로 동법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수원지방경찰청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또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 한마디로 그냥 끝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요. 이재명 대표 이거 뭐 대통령이 돼도 압수수색을 할 상황이 아닌가. 지금 대선 출마 이후에 지금 3년이 넘게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뭐 지금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은 뭐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 출신이죠. 대선 때 이낙연이 국정원에 이재명 대표의 좌익 연루 자료를 증거를 뭐 요청을 했다. 이런 폭로를 했어요. 푸른나무 경제연구소님, 짜왕 곽동기 박사님은 언제 게스트로 안 오세요? 제가 당분간은 게스트 방송 계획이 없습니다. 혼자 하기도 지금 벅찬 상황이라 지금 PD가 없어갖고 제가 이제 게스트 모시고 방송할 수 있는 좀 형편이 안 돼요. 나중에 뭐 형편 풀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있고, 아니 대장동 사건도 결국은 이낙연 쪽에서 장난질한 거 아닙니까? 뭐 윤석열도 그런 얘기를 했어.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 하면서 김건희님 복만 30 비한폰으로 전화 주세요. 오늘 밤도 깁니다. 윤석열도 이재명 대표 만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자기가 한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직접 그 비명 세력들, 탈당 세력들, 비명도 아니죠. 탈당 세력들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비판한 적도 없고 비난한 적도 없고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을 이재명 대표가 비난한 적도 없고 대선 패배의 책임이 친문들에게 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입 한 번 뻥끗한 적 있습니까?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냉정하게 상황을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당원들과 유튜버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를 마치 그게 이재명 대표와 친명 진영에서, 친명 그룹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김경수가 사실을 오인하도록 만들었잖아. 친명 쪽에서 언제 문재인을 공격한 적 있습니까?
복만사님, 자기 아니 김건희님 오셨어요? 두 분이 아주 뭐 불타올라요. 예. 잘 되길 바랍니다. 그 전에 이제 작살남부터 작살을 내고 복만사님, 김건희 씨하고 이쁜 사랑 하세요. 작살남이 있는 한은 제가 볼 땐 쉽지는 않아 그건. 이재명 대표 저를 고생할 때는 문재인이 말 한마디 안 하다가 이제 대선이 코앞에 오니까 거기다 숟가락 얹으려고 합니까? 건희님 만삼씨 여기가 만남의 광장입니까? 여기가 무슨 결혼정보회사예요? 이제 우리 사랑할 거야. 여기 왜 와가지고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랑질이야. 딴 데 가세요. 롯봉기 가서요. 참 화가 납니다 지금. 그죠? 자 이거 보세요. 김경수 계속 이렇게 민주당 서로에게 고함치는 일 멈춰야 이긴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기 민주당의 저력은 다양성과 포용성 속에서 발휘되는 통합의 힘이었다. 예. 대선에서 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 고함치는 일을 멈추고 사과하고 손을 내밀고 크게 하나 되어야 한다. 칼의 언어로 조롱하고 조롱의 언어로 대처하는 것은 크게 하나 되어가는 길이 아니다. 이런 모습을 극복하지 못하는 저들을 압도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집권한 3번의 과정에서 우리는 당내는 말할 것도 없고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세력과 힘을 모아서 가까스로 이겼다. 이런 얘기를 이제 또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고함을 쳤습니까? 아니 고함을 누가 쳤어요? 고함 친 사람 있어요? 양문석 의원이 좀 목소리가 크긴 합니다. 아니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낙연에게 고함 친 적이 있습니까? 문재인에게 고함 친 적이 있어요? 아니 아무도 고함을 안 쳤는데 뜬금없이 김경수가 나와가지고 다 가만히 있는데 고함을 친대. 저는 고함을 쳤어요. 그죠? 저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 근데 제가 뭐 민주당 대변인입니까? 최한욱 TV가 민주당 기관 방송이에요? 재난 주간 방송입니까? 일개 유튜버가 마음대로 떠드는 거잖아 그냥. 이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에서 혹은 친명계 의원들이 사과를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은 자 김경수 씨 얘기대로 문재인이나 노무현은 신성 불가침의 성역이니까 까면 안 되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뭐 낙지건 개나 고동이건 다 받아줘야 되니까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이낙연을 까거나 문재인을 까는 유튜버들이 하나도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유튜버들이 있으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게 윤석열이 입틀막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런 파쇼적인 사고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민주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명백한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그걸로 앵벌이짓 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법적 대응을 할 수는 있어. 그런데 단지 문재인을 비판했다고 이낙연을 비판했다고 유튜버들 입을 막아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누가 김경수 씨가 SNS에 그 글을 쓰기 전에 정처부터 재수없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기 전에 누가 민주당 내 주요 정치인들 중에 누가 아니 총선 이후에 단 한 명이라도 문재인 이낙연을 깐 사람이 있냐고. 뭘 서로 고함을 쳐요. 혼자 고함 치고 있지. 이거부터가 팩트가 맞지 않는다는 거야. 민주당 서로 고함 치는 일을 멈춰야 이긴다. 고함을 혼자 치고 있지 누가 쳤어요. 고함 친 사람이 없는데. 참 뭐 그 꼴뚜기가 뛰니까 모두 뛴다고요.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 윤석열하고 싸우기도 바쁘고 최상목하고도 싸우기도 바빠요 지금. 내란 진압하기도 벅차 죽겠는데 뒤에서 발목 잡는 것들이 누굽니까?
박용진, 이재명은 이재명을 이겨야 그걸 못하면 대선에 진다? 응? 아니 정봉주한테 지역구를 뺏기더니 예. 응? 정봉주는 박용진한테 지역구를 뺏어가지고 딴 사람을 주는 예. 민주당의 파더 테러사 역할을 했죠. 근데 박용진이 정봉주한테 지역구를 뺏기더니 정봉주를 사랑하게 됐나 봐. 이거 정봉주랑 똑같은 말을 해요? 아니 정봉주 씨가 지난주인가요? 명절 전에 연휴 때인가? 하여튼 뭐 재수없게 이재명의 리스크는 이재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 똑같은 얘기를 박용진이 하네. 박용진 정봉주 지역구가 강북구였나요? 거기 뭐 물이 안 좋나? 우이천에 물이 썩었나? 저도 옛날에 그쪽에서 꽤 살았어요. 도봉구에서 그 동네에서 꽤 살아가지고 거기 우이천이 있어. 우이천 물이 썩었나? 같은 물 먹고 뇌가 녹았어요? 이재명은 이재명을 이겨야 하고 민주당은 민주당을 넘어야 한다. 예, 좀 맛이 가는 것 같아요. 그걸 못하면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벌어져도 민주당이 진다. 이거 아주 구술하고 있죠. 예? 민주당이 진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진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망하길 바라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쌓아온 일들에 대한 평가가 있다. 예. 당대표 권한으로 박용진과 이른바 비명들에 대해서 공천을 주지 않은 것도 국민들에게 평가가 쌓여있다. 그리고 줄지어 탄핵한 것도 국민들의 평가가 쌓여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비명에게 공천을 주지 않은 것. 이것들이 입만 열면 구라예요. 이재명 대표가 비명에게 공천을 안 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방용진이 이재명 대표가 공천 배제를 해가지고 공천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니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박용진을 선택 안 해서 탈락한 거잖아. 아니 경선에 패배한 사람이 뭐 공천을 누가 주니마니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제대로 행사를 했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답답했어요. 자기 사람들 보통 당대표 되면은 적어도 20-30명은 꽂아 넣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일 했어요? 다 시스템으로 돌아갔잖아. 다 경선을 통해서 대부분 선출이 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용진 본인은 정봉주하고 경선했잖아. 경선에서 졌잖아. 어쨌건 정봉주한테도 지는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입을 나불거립니까? 그리고 이게 범인 잡은 거예요. 아까 최상목이 탄핵을 안 해가지고 지금 스텝이 꼬이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거 보세요. 줄탄핵한 것도 국민들의 평가가 쌓여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내가 뭘 알아 무시해버린다면 민주당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가 잘 되자고 하는 얘기다. 그 딴 데 가서 해요. 그 새민주당 가서 해. 박용진이. 용진아. 제가 박용진은 좀 알아요. 네? 저 과거에는 저도 민주노동당, 진보당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박용진이를 알아. 저하고 나이도 동갑이야. 근데 진짜 인생 추잡하게 삽니다. 아니 민주노동당 하다가 진보정당 하다가 민주당으로 갔으면은 금배지 달고 싶어서 그러면은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급진적인 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에? 민주당에서 가장 개혁적인 정치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수박들 중에서도 왕수박이 됐어. 그러니까 박용진이는 민주노동당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박용진이 민주노동당 사무총장까지 했을 겁니다 아마. 저런 기회주의자가 금배지만 달아주면은 아무 데서나 가서 들러붙는 들판에 개새끼만도 못한 놈이 진보정당의 사무총장을 했으니까 그게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되겠습니까? 제가 심상정이 박용진이 같은 놈들 꼴 보기 싫어서 진보정당 그만뒀어요. 저런 가짜는 기회주의자들, 출세주의자들이 진보연 하면서 노동자들, 농민들 등쳐먹고
그런 꼴 보기 싫어서 그만뒀습니다. 그러더니 민주당으로 겨워와가지고도 줄탄핵이 잘못됐어? 그 윤석열 탄핵도 잘못됐다고 그러지. 제가 김경수 파동 이후에 이거 배후에 문재인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지금 김경수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김경수가 대표적으로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은 지금 김부겸 그러지. 김부겸은 무슨 뭐 허영만의 TV조선 나가가지고 허영만의 뭐 백반기행인가 거기 쳐나가가지고 혼자 대선놀이 하고 있죠. 김경수 저러지. 김동연이 저러지. 박광훈이는 뭐 7번째 랩인가 싱크탱크 만들어가지고 벌써 개헌하자고 설치지. 한 놈만 그러는 게 아니야. 조직적으로 움직이잖아. 이거 오늘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고민정이 SNS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다가 뭐 삭제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또 사실이 아니다. 이게 뭐 조작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저도 사실관계는 모르겠는데 고민정이 날뛰지. 김경수 세 글자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친문들 사이에서는 뭐 김경수가 노무현의 후계자, 문재인의 후계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는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민주당이 동아리가 아니잖아.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대한민국 대통령도 동아리 회장 뽑는 게 아니잖아요. 문사모 회장 뽑는 거예요? 고민정 씨 국회의원이에요. 민주당 국회의원이야. 김경수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저게 뭐하는 추태입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김경수를 인정하냐고. 저는 자 이재명만 무조건 대선 출마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유일무이한 민주당의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보다 더 괜찮은 인물, 더 능력 있는 인물, 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인물, 그런 인물이 나온다면은 언제든지 그 사람 지지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보다 더 나은 인물이 없어. 그리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여론조사는 내일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그 세계일보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한 개만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오늘 발표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재명 대표 40, 김동연 10, 뭐 김부겸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나머지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안 돼. 근데 이 40%는요, 민주당 지지층에게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히니까 81%가 나와. 민주당 지지층의 82%가 1%가 이재명을 지지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재명 대표와 경쟁할 수준도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그런 냉정한 평가를 당원들과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무슨 얘기냐? 김경수, 지금 여기 얼마 나왔어? 5% 나왔어, 김경수. 김경수는 급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친문 진영에서는 김경수가 뭐, 그래, 노무현 문재인의 후계자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괜찮고, 나 김경수를 너무 좋아한다고 자기들끼리 아무리 만세를 불러도 지금 국민들의 평가가 그렇지 않으면 수긍하고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고민정 의원 당원들보다 당보다 문재인이 더 앞서는 거야. 친문 그룹 자기 계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고민정은 그런 계파 정치 때문에 민주당이 말아먹은 거 아니야. 그 계파의 장벽을 허물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재를 등용해서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고 민주당을 새롭게 탈바꿈시켜서 윤석열을 조기 탄핵시키고 국민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친명 한 명이라도 꽂아넣은 사람 있어? 다 경선을 통해서 선출이 된 거지. 그 자기들은 자기네 개파면은 이게 바둑이건 씨발 강아지건 고양이건 진짜 이게 개새끼한테 공천을 줘가지고 대선 출마시키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친문이면 바둑이한테 공천 줘가지고 대선 출마시켜도 되는 거예요? 자, 뭐 아무튼 그 문재인이 이쯤 되면은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은 여기에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예요. 그 컨트롤 타워가 김경수일까요? 아까 뭐 저기 누굽니까 우리 명 박사님이 왜 예전에 문재인 까니까 나를 차단했다가 지금은 까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안 움직여요. 증거가 나왔단 얘기예요 지금. 이 모든 사단의 배후에 문재인이 있다라는 증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까는 겁니다. 닥치고 고구마나 캐라고 책이나 팔든지. 자,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제 실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을 양산에서 만난 뒤에 조승래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통합과 포용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 이런 덕담을 문재인이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민주당 쪽에서요. 이낙연 쪽이죠. 이낙연 쪽에서 전병헌이가 이게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다. 민주당에서 거짓말하고 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자, 이 문장이에요. 통합과 포용을 행보를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자, 전병헌 대표가 세밀의 전병헌이가 직접 문 대통령 측에 확인한 결과 민주당의 전언은 역시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SNS에 설 전후 민주당의 아전인수식 민심 왜곡이 극심하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덕담까지 왜곡해 거짓으로 전달해 문 전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고 있다. 이 대표의 민주당은 통합적이기는커녕 배타성을 넘어 파시즘의 체제에 가까운 1인 독주 체제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만약 민주당의 전언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현실 오판이자 지지자들의 실망은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평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민주당 바둑이 씨, 이게 지금 고함을 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 고함을 치는 일을 멈춰야 된다고 그랬잖아. 지금 전병헌이 하는 얘기가 고함을 치는 거야. 전병헌이 하는 얘기가 배타성을 넘어 파시즘 체제에 가까운 1인 독주 체제다. 이런 막말이 나오고 있는데 누가 무슨 서로 고함을 쳐요? 전병헌이 저런 소리를 해도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이야, 전병헌이가. 전병헌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막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한테 민주당에서 뭐 서로 고함을 친다고? 왜 이런 거짓말을 해? 그래서 하여튼 전병헌이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자, 평산 쪽에서요.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가 통합과 포용 행보를 잘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통합과 포용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수준의 덕담이자 이재명 리더십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조언했을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 전병헌이 뭐 이런 거짓말 하겠어요? 본인이 평산에 직접 확인을 했대잖아. 평산에 누가 확인을 해준 거예요? 응? 고양이가 해줬어 또? 아니 평산에서 누가 대신에 확인을 해줘? 김정숙 여사가 합니까? 김정숙이에요? 문재인 본인한테 확인을 했을 거 아니야. 탁현민이 해줬나?
평산 측이라고 하는데 평산에 대변인 있습니까? 문재인한테 확인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확인을 했더니 나는 통합과 포용의 행보를 이재명이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야. 그나마 덕담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이것도 뭐 저는 덕담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예? 이것도 덕담이라고 보진 않는데 저는 그나마도 이것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문재인이 박대한 걸 넘어서서 이재명 대표를 무시하고 지할 얘기만 한 거지. 그러면서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것도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김부겸, 김경수에게 역할을 줘라. 지금 그런 얘기 할 때예요? 그리고 문재인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며. 김경수 뭐 거기 평산에 직업 소개서 차렸어요? 김경수, 김부겸 일자리 소개해 주는 거야? 이재명한테? 청탁이네 그럼? 그 뒤에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더 중요한 얘기. 자,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죠? 이재명이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 이건 그렇다 치고요. 요 뒤 문장이 더 중요해요. 이게 증거입니다. 귀국 후 처음으로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한 김경수 전남지사가 내 발언에는 문 전 대통령의 뜻도 담겨 있다. 고 말한 것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 김경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운표 돼 있죠? 내 발언에는 문재인의 뜻도 담겨 있다. 그러니까 김경수가 쓴 글에는 문재인의 뜻도 담겨 있는 거네? 에? 우리 문파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그 털바 커뮤니티에 가보니까 김경수는 엄청나게 욕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게 지금 문재인의 뜻도 있는 거라는데? 김경수? 김어준은 왜 이거 언급을 안 해? 지난번이랑 똑같네? 정봉주가 사고 쳤을 때, 최고위원 선거 때, 다 끝난 다음에 한마디 거들대? 결국은 정봉주의 정무적 판단 미스라고 김어준이 거들더만. 김어준 내일 뉴스공장 한번 지켜보세요. 예, 저는 안 봅니다. 예. 그냥 제가 필요한 것만 봐요. 무슨 일 벌어지면. 예. 그 보시는 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경수의 이 발언, 민주당에서 지금 대단히 소란스러워지고 있는데 왜 김어준은 언급을 안 할까요? 이것도 갈라치기인가? 갈라치기 세력의 작전이에요? 그럼 김경수가 갈라치기 세력이네? 그 문재인은 뭐예요, 이거? 문재인은 뭡니까? 문재인의 뜻도 담겨 있다라는데. 이거 사실이 아니면은 내일 평산에서 공식적으로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와 나를 갈라치기 하지 마라. 김경수 글에는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문 전 대통령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평산 방문 이후 김 전 지사에게 융단 폭격을 가했다. 나아가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까지 문 전 대통령에 떠넘기는 말도 안 되는 적폐랍니다. 반복하고 있다. 분명히 짚고 가지만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은 이재명 대표 당사자의 몫이다. 니네들이 대선 캠프를 다 장악하고 앉아서 이재명 대표 고립시켜놓고 이재명 후보 고립시켜가지고 선거운동 제대로 할 수도 없게 손발을 다 자르고 오죽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별동대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그것도 무산되고 제대로 선거운동 팔다리 다 묶어놓고 선거운동하게 만들어서
대선 패배하게 만들어 놓고 이재명의 당사자의 몫이라고? 문재인의 발언을 왜곡해 전환하는 태도 자체도 이재명 당이 문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준다. 통합과 포용의 조언을 듣고도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없는 민주당의 태도라 이 대표가 비명계를 향한 공격을 삼가라고 한 것을 엄청난 포용으로 포장하는 민주당의 현실에 다시 한번 절망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절망감을 느낍니다. 자, 그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요, 이 전병헌의 발언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으면은 본인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예. 김경수의 글은 문재인의 뜻이었다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자, 전혀 포용을 하지 않는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회 경제전문가 홍성국 임명. 그럼 뭐 이제 경제에서 역할을 해달라, 경제 쪽의 역할을 해달라 해서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홍성국 전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홍성국 최고위원은 박광온이 만든 7번째 나라 랩의 멤버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친문입니다. 친명인 주철현 최고위원이 그만둔 자리에 친문 인사를 갖다 앉혔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솔직히. 왜? 지난 지도부 때 경선에서 탈락한 송갑석이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앉혀가지고 친문이 이재명을 인정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뭐 통합이 되지도 않고 포용이 되지도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쟤네들이 한 자리 내달라고 때를 쓰고 대선을 정권 교체를 무기로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협박질하고 있는데 이 협박에 이재명 대표 민주당 지도부가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저자들 민주당에 끌어들여가지고 대선 승리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약에 저자들이 도움이 되었다라면 지난 대선 때 승리를 했어야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부끄러운 과거와 철저히 결별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이번 대선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계파와의 통합, 계파 간의 야합이 아니라 국민과의 통합으로, 국민과의 연합으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대선 승리에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제 똥파리 떼들이 날뛰기 시작하는데 저들 손 안 잡고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도 본인을 믿으세요. 이재명은 이재명식으로 해야 대선에서 승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10시 30분에 내일은 1시 30분에 낮방송이 있군요. 독설 데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